우리님들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아니라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가 아니고 1월 3일 토요경말을 맞이하는 정마정보의 정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는 꼭 이겨야죠. 예, 오늘 실전 A급들 위에 이렇게 표기해드린 대로 붙겠습니다. 정상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경주 중에 제가 방법을 자세히 표기해 놨습니다. 자, 오늘 변수사항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요 근래 흐름이 단배당과 중배당 요게 중점적으로 나오고 얼척없는 999가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건데 얼척없는 999야 정말 운이 좋고 딱 포커스 잡을 때나 잡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단배당에 집중해서 한 근역 승부 다음에 중배당에 주력으로 잡는 거 요거 키포인트로 두자고요. 뭐 언제나 부탁드리는 건데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일경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일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새해맞이 특별경주 개념이죠. 기념경주라고 하는데 액면 저배당 구도가 있긴 합니다. 5번, 6번 호지와 정정희 근데 토니와 리카디 외인 용병 조교사들이 새해맞이 첫승 도전에 나섭니다. 골든디바는 걸음이 나온 상태. 데뷔전엔 따라만 갔는데 직전 경주 좀 경쟁력을 보였다 이거고요. 6번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아직 2세 말인데 올해 9월 11일에 이때 거세를 시켜요. 일찌감치 거세를 시켰는데 이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데뷔전에 곧장 갔습니다. 1번 게이트가 크게 이점이 안 됐었어요. 데뷔전. 왜냐하면 전개에서 초반에 밀리고 탔으니까 랩처에 후착을 들이댔는데 뒤가 좋았어요. 이 능검대 12초의 후반 탄력 200m 요걸 쳐준 형국이죠. 5번 6번 구도가 살아있긴 해요. 살아있긴 한데 신마들이 여기 가만히 있을 거냐가 전 의문점입니다. 그래 니네들이 능력은 보였어. 근데 신마들은 이번에 쉬어갈까? 승부 없을까? 이것 때문에 5번, 6번의 주력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5를 그대로 인기 1위 인정, 6은 인기 2위니까 요걸 좀 불안하게 보는 거 이게 아니라 5번, 6번은 도전마다 이 초식으로 갑니다. 신마 중에서 이제 봐야 될 마필이 내측 가면 2번 로드 투 퍼펙트가 있고요. 외곽은 8번 라비타, 9번 마 글로벌 카드. 인기 순위 적당히 팔리는 구도예요. 근데 10조 같은 경우는 신마승부가 승률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신마승부를 들어가는 어떤 패턴의 경주마가 있는데 요건 좀 야가죠. 임다빈이 같은 경우 대한기수입니다. 지금 현재 10조는 임다빈이로 주력을 태우는 마필을 별로 태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기권에 좀 외곽이 있긴 합니다만 메리트는 좀 적다. 전 외곽이 진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8번 라비타 같은 경우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시간이 걸렸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된다는 이유가 나왔어요. 이게 후반 12초 8 정도 끊는데 어차피 느린 레이스거든요. 그래서 덮치면 얘다. 9번 글로벌 카드는 뭘로 보냐면 제가 토니와 리카디를 말씀드렸죠. 외인 용병 조교사가 새해맞이 첫 승을 쉽게 가져가느냐. 그 경쟁 구도로는 여기 이준철 마방 48조가 신마승부가 세거든요. 장추열이 올랐는데 장추열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도에 다승왕 한 개 차이로 못 땄어요. 문세영이 77승. 문세영이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쉽게 일 줄 알았는데 76승에서 서버렸네요. 본인도 되게 아쉬울 거예요. 근데 문세영 기수는 새해 들어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천벌에서 토종 기수들 중에 넘버원은 장추열. 문세영이 못 나오니까. 그리고 신마승부 강한지 구석 중에 48조. 요게 플러스 알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전력에서 5번, 6번에 그냥 막연하게 올라탄다? 이거 좀 거부하고 싶습니다. 5축의 공략이냐, 6축의 공략이냐. 이거보다 여기서 축을 정한다. 둘 다 장점만 말씀드렸죠. 8은 뒤가 좋다. 9는 마방이나 기수나 승부기가 다분하다. 왜? 상징적이잖아요. 2026년도 들어서
첫 경주에 우승을 거둔다는 거 욕심부려 볼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로가 관건이긴 한데 저는 8번 나비타 쪽의 가능성을 더 키웁니다. 5번, 6번은 보여준 애들이니까 도전마로 친다면 축에서 8축으로 가면 가장 제가 볼 수 있는 배당 사이즈는 8, 9 쪽이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배당은 이쪽에서 다 잡아먹고 대신에 8축에 5, 6도 당연히 가져가야죠. 2초씩입니다. 8축에 9, 5, 6 8축에 9, 6, 5 8, 9의 가능성 최대한 키울 거고요. 5, 6도 가져가는 조합으로 8번 라비타 최보면에 서울에 제 첫 판의 행운 기대하겠습니다. 이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1위부터 풀어볼까요? 4번 용비교가 인기 1위입니다. 임기원이가 부상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 사실 별로였어요. 부상 트라우마가 있는 듯한 느낌? 경주를 풀어갈 때 보면은 자꾸 옆을 봅니다. 너무 백밀러를 봐요. 이 운전하다 보면 백밀러와 더불어 룸밀러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앞에 내가 뭘 뚫고 가느냐만 보면 되는데 자꾸 옆 차선 보니까. 그래서 4번 용비교 그거 하나가 참 찝찝한데 또 하나는 지난 경주 2번 게이트에서 경주 풀었고 주로가 좋았어요. 그래서 14초 9를 끊었던 거가 거품은 있다. 이게 평주로 기록은 아니에요. 그 직전 경주가 17초 1이었단 말입니다. 단순 기록만 보면 2초 2 정도를 줄인 건데 주로 탓이 크다. 2점 하나 있고 4번 용비교를 플러스 알파로 친다면 뭘로 보냐면 지난 경주에 방해를 2번 게이트에서 나간 다음에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고도 경쟁력을 보였다는 측면은 분명 플러스 알파가 맞아요. 근데 전개를 볼까요? 얘가 선행이냐? 아니에요. 안쪽에 1번 BKW이 빠르고요. 6번 3명 피크가 빨라요. 얘들이 뒤가 세진 않죠. 근데 전개에서는 얘들이 더 먹고 들어가니까 안쪽에 붙여가는 게 최적 전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인기도를 보면 외곽에 선추인마들이 딱 포진되어 있는 경우죠. 얘들하고 동급에서 같이 경주 전개를 펼쳐갈 조지가 큰 거. 이건 또 마이너스죠. 해서 4번 용비교를 많이 쳐도 2차권까지 봐야 된다. 이게 쌍까지 오는 것까지 읽어주진 않는다. 이게 기본 초식이에요. 경쟁력은 있습니다. 자, 복식으로 만약에 축을 인정한다면 4축의 꼬리찾기 게임이잖아요. 1번 BKW이 생각보다 더 가서 버티는 것과 6번 3명 피크가 더 가서 버티는 것. 이게 배당 사고 칠 케이스는 분명히 있죠. 1번 BKW 같은 경우는 조윤수 마방 이번 경주 동반 출전인데 6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펼치기가 좋다고요. 여러분들이 조교사라고 치면 조윤수 조교사라고 치면 선행마 2마리를 갖고 있으니까 앞에서 경주 전개를 사이좋게 풀어갈 수 있는 카바링 전개도 가능하다고요. 야 니네 둘이 싸우지 마. 6이 가면 1은 안쪽 카바링을 쳐주는 거야. 1이 선행 가면 6이 카바링을 쳐주는 거야. 이런 단순한 작전은 걸려있다. 6번 3명 피크가 에이스 카드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전에 말 3마리가 낙마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문세영 기수도 낙마하고 임다분 기수 낙마하고 와장창 낙마할 때 그때 뛰었거든요. 그때 심하게 방해받은 건 아닌데 앞에 말이 낙마하니까 의식할 수밖에 없죠. 순간 멈칫했던 거. 이게 착순을 5차권까지 6차권까지 땡길 수 있는 거를 막았다. 전 이렇게 보여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외곽 마필들 이제 분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선 이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정상을 1라운드부터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못하겠고, 예, 이쪽으로 여쭤보시면 이것과 연관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을 겁니다. 1라운드부터 제주 포함해서 전경주. 외곽가죠. 일단 7번 마 KM 스톰 이거부터 설명드리면 1402번 레이스에서 은근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어요. 거리 내리고 1200에 얘도 초반이 빠르기 때문에 1번, 6번에 같이 붙어 나갈 소지가 큽니다. 보통 신인 기수들은 조승환, 권중석 작전은 잘 따라주거든요. 주교사가 버튼 눌러주면 그대로 좀 지시 명령을 갖춰요. 4번 용비교까지 이 사두가 앞선 전개를 펼칠 공산이 크다. 7번이 좀 더 버틸 소지, 감량 4km의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외곽 애들이 이제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 건데, 일단 9번마 그레이스데이 이건 안 봅니다. 1번 게이트였어요. CC1 22조가 CC1 가지고 작년 하반기 돈을 다 벌었거든요. 승부 제대로 붙어줬고 성공 사례 많아요. 이거는 1번 달고 붙어도 졌다. 16초 1인데요. 이 말을 이긴 게 외곽 11번 파라이바 15초 9. 0.2초 차긴 한데 후반 탄력으로 보면 얘는 확실히 올라왔고 얘는 꺼지는 걸음이라 다시 뛰어도 9번 그레이스데이가 1번 게이트를 닿지 않는 이상에는 11번 파라이바를 지금 현 상태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게 판단이에요. 이동화가 은근 소리 없이 강했죠. 10번 학산 태풍 이거는 연말에 연승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돈은 얘가 다 벌었어요. 근데 이 말도 힘배합 딱 하고 한 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1번, 6번, 7번에 4번 용비교까지 끌고 들어가는 선두권 전개를 알아서 타넘을 정도의 뒷심이 있진 않다. 좀 운이 따라야 된다. 이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정석 공략이면 4번 용비교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외곽, 물론 그레이스데이는 안 봐요. 그러면 10번, 11번 4축에 10번, 11번 막권이 성립하려면 말씀드린 1번, 6번, 7번 이것들이 다 자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그림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외곽에서는 11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선두권 페이스가 꽤나 많이 간다. 그럼 여기서 4, 9, 7 마필이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심지어는 4 빠지는 상태에 얘들이 조합할 수도 있는 게 경마 아닙니까? 2경주는 4번까지 완전히 정하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조성환, 권중석 앞에 뛰는 이 신인 기수 둘이 4, 5, 7 소지가 크다. 6, 7 얘들을 2경주 때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 결론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3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저비당 구도가 있겠느냐? 예, 안쪽 애들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3번마 라운 사파이어 1조마방이 작년 생각해 보세요. 2025년도에 라운 시리즈를 얼마나 많이 데뷔시켰습니까? 물건이 나왔나요? 단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단거리에서 국산 6군, 5군 지지부진하고 기복 보이고 또 연승을 기록한 마필이 단 한 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주 능력이 좀 많이 딸려요. 근데 여기 3번 라운 사파이어도 초반은 야갑니다. 능검 때 제가 뛸말이라고 예고드렸는데 후반 12초 5에 200m 기록을 낼 때 요때 이거 되겠는데 싶었는데 1400 쓰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렸었거든요. 저거 연투용이라고 좀 보여줍니다. 이거 대가리 인정. 3은 인정. 저배당이죠 사실. 3이 인기마와 엮여 들어오는 조합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줍니다. 7번 정도? 여기 애들은 못 보겠어요. 이상규가 작년 하반기에 잠깐 반짝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기승 능력. 이거는 지금 현재 11번 썬더러는 계속 들이대고 있는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전개이점이 있다거나 편성운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11번으로 밀려있고 초반에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래서 착순 정도
더는 못 봐주겠어요. 자, 여기 안쪽으로 보는 건데 일단 1번마 스마트 해성 이 말은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냐? 방구만 자꾸 껴요. 보통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힘이 덜 찼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은검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마필이 힘이 찰 순간이 언제냐 이건데 지금이냐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못 드리지만 승부를 봐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다. 새길 갈 거예요 이게 3번 1번이. 1번 스마트 해성이 발주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서 힘배합만 쫙 하고 최범현 기수가 후반에 한 발 쓰는 스타일 아닙니까? 마필 가는 대로 타는데 일가견이 있는 친구라. 3일 맞고는 받쳐가는 쪽이다. 근데 깨러가는 마필이 힌트가 있습니다. 마주라인인데 4번 위드 도르티와 6번 다정한입니다. 이거 같은 목장에서 태어났고 같은 마주 최상일 마주의 동반 출전이거든요. 마방은 달라요. 53조 김동철 마방과 홍상현 마방 20조인데 위드 도르티 같은 경우 1400을 썼어요. 데뷔전을. 사실 김동철 마방이 이렇게 거리 올려 쓰는 걸 즐겨라 하지 않거든요. 마필 자원을 높게 쳤나? 경쟁력만 보이고 끝났습니다. 이번에 거리 1300 내리는데 플러스 알파 칠 수 있어요. 6번 다정아는 지금 신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우인철이 올렸고 마필이 착지불량이었거든요. 발조할 때 왜 다리를 헛디디면 착지불량 나오면 그때 기회 딱 놓치면 그게 0.1초라도 2초라도 그때 기회 놓치는 거 아니에요. 배는 빠랬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 전혀 보이지 못했는데 후반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둘 중에 에이스 카드는 이쪽이라고 보여져요. 인기권에 팔리죠. 그래서 액면의 저배당 구도 3축에 1, 4, 6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줘요. 근데 이를 담보 잡고 치고 이쪽에서 가야 되는데 6이 가장 메리트 있다. 다정한. 사전에 이마권으로 픽하고 현장 체크만 할 경주다. 서울 3경주는. 서울 4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막권이 압축되면 실전 A급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한 방으로 들어갈 만한데 이거. 오리지널로 순도 100%. 전 한 군역밖에 안 보입니다. 1번 검은숲 인정하고 들어갈 판이에요. 인기 1위인데 골마겸 증세가 있는데 요게 직전에 조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을 해냈거든요. 이번에 많이 호전됐다 그러더라고요. 해갈이 맞습니다. 이래 붙일 한 마리거든요. 근데 인기가 분산 배치되잖아요. 흥군역이 있습니다. 걷어낼 마필들, 야 니네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단언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너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한군역 가죠. 이거는 실전 A급 올려드릴 테니까 예, 1라운드부터 정상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릴 거예요. 한 방으로 끝내드릴 3장까지도 뭐 일이 굳었다면 욕심 부려볼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네요. 서울 4경주. 서울 5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는 인기마로 한번 제주를 부려볼 수 있겠어요. 인기 1위를 의심하는 조식. 내치기 1번 라운 파이널이 인기 1위 가는데 저는 why? 왜? 도전마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이 봐주지? 그러니까 배당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내 기준에 혹은 이건 이 정도 팔려야 되는데 이건 이 정도 팔려야 되는데 이 가치 이 정도 팔릴 마필이 아닌데 팔리면은 끌어내려야죠. 더 팔려야 되는데 왜 덜 팔리지? 올려야 돼요. 중배당 고배당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만들어내는 게 배당판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1,000원이 들어가고 누구는 10,000원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배당판인데 내 초식으로는 아닌데 팔리거나 내 초식은 긴데 안 팔리거나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배당이에요. 1번 라운 파이널 도전마 중에 하나지만 제가 잘 쓰는 표현 줄게요. 무섭지가 않아요. 이 마필은. 1번 게이트가 크게 도움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데뷔전 8월 30일 날 선행으로 한 바퀴 돌렸죠.
근데 라운 시리즈들이 이런 게 참 많아요. 제가 앞전 경주도 1.5박의 라운 시리즈의 역사, 2025년도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부진한 거 보세요. 전력 안정세가 없다고요. 이번에 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많이 봐야 꼴이다. 무섭지 않다. 대신 축으로 잡을 마피를 먼저 화끈하게 추천드리면 8번 나르샤노바가 정상의 축입니다. 왜 얘를 축으로 보느냐? 루이스라는 안장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루이스는요, 실망을 잘 안 줘요. 우린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만큼은 타주겠지 하는데 그만큼 타주는 친구. 점하필 인기순위 5위에서 가져올 때 제가 쌍까지 노렸거든요. 대놓고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을 화끈하게 끌어내는 능력. 10조에서 10조 올해 상금 많이 벌 것 같은 게 마이야와 루이스를 왼손 오른손으로 써버리는데요. 전 한 번 더 간다. 단순 무식한 초식입니다. 팔 잡고 이를 안 보거나 덜 보거나가 기본 초식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이게 변별력이 좀 약한 측면은 있긴 합니다. 4번 무리도 트로피와 5번마 청산돌풍, 11번 용빛이나 이 바깥에도 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있을까? 한참 쳐다봤는데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은 마필들이라 저는 팔 잡고 일 자르면 이들 중에 세트가 엮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열을 가린다기보다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4번 브리도 트로피 같은 경우는 16전에 우승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큰 걸음은 다 나왔다고 봐야죠. 근래 활기가 좋다는 거. 그 활기를 이어가려고 이번엔 감량 이점 있는 권중석이 올렸다는 거. 요 정도. 근데 보여준 거 이상을 뛸 정도는 아니다. 외곽입니다. 9번 청산돌풍. 딱 이마필도 4번 브리도 트로피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전 7은 마필이고 2착 2번이라 첫 승에 대한 목표가 쓰이죠. 근데 말은 힘이 좀 들차서 1200과 1300 뛸 때 보면 조금 힘겨워한다는 느낌 줘요. 마필이 크진 않거든요. 450kg대가 좀 못 되는 11번 용빛이나 승급전입니다. 기록도 애가 낮고 초반도 세요. 근데 게이트가 밀렸다는 게 또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경마가 이래서 그렇죠. 뒷가리, 때깔이 다 좋으면 누가 못 삽니까? 다 사죠. 그럼 대끼리에요, 매판. 근데 요건 좀 색깔이 구린데 그럼 요쪽 그러니까 사각형이라고 보자고요. 아 요건 색깔이 이쁜데 아 요건 좀 구린데 하자가 있는 게 경주마거든요. 이 중에 선택을 해야죠. 현장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팔 잡고 이를 덜 보는 초식에 4, 9, 11하로 엮인다. 옥식도. 1이 3차 밖으로 빠지면 삼복삼상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서울 오경주 재밌습니다. 서울 6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많은 제가 인정하려고요. 승급마필 잘 인정 안 하는데 5번 라이브스타가 인기 1위거든요. 이 말은 그 잘 타는 이동화 기수가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첫 승을 이제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데뷔 전부터 운이 없었어요. 진로가 막히든가 방해를 받든가 이게 제일 심했던 게 10월 18일 레이스죠. 저 때 단식 1.3배인가 5배인가 이렇게 팔렸어요. 와 근데 경주가 안 풀리더라고요. 짜부될 뻔하고 그걸 뚫고 나오다가 빼고 뭐 운이 3연타가 없었거든요. 저 마필이. 데뷔하고 3번을 운이 없어서 정상인 지난 경주 같은 경우에 운이 없어도 4번 연타로 없는 경주만은 없다. 제가 그 징크스로 이거는 이제는 행운이 오면 왔지 불운이 올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쌍까지 추천드렸었어요. 널널하게 왔죠. 로드 투스타 신마신 대마신 이겨버렸습니다. 1700 올려 쓰는데 자원이 뛰어나요. 이거는 걸음조시는 낮고 곧장 통할이라 보여집니다. 운이 이번에도 없다고? 운이라는 거는 마신의 영역이니까 현장에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말의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뭔가 안 땡겨. 혹은 이거 안 되는데 안 돼 땡겨. 그건 마신이거든요. 그건 무당이 시키는 거예요. 가끔은 그게 너무나 정교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라이브 스타는 왔다. 근데 이걸 잡아도 꼬리에서 좁히기 이걸 잘해야 돼요. 안쪽 크리스톨 피스
2번 20년 세월, 4번 더 엑셀런트, 그리고 뭐 6번 금빛파워, 6번 금빛파워가 5번 라이브스타를 이겨봤던 전력이 있거든요. 8번 질풍아, 직전에 배당사고, 인기순위 10위에서 온 10번 샤크텐, 얼마나 많습니다. 어떻게 좁히느냐예요. 이럴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좀 덜 봐야 되는 말을 세게 보거나, 내가 좀 세게 봐야 되는 말을 덜 보거나,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경주는 확실하게 좁혀지지 않으면 승부를 크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열은 제가 사전에 가려드리면 1번 크리스토피스는 뛴 만큼 모으면 됩니다. 이게 요시다 목장 마필이라 승부 자체는 언제나 있어요. 근데 승급해서 직전 경주 1800에 나름 경쟁력을 보였어요. 초반도 있고. 2번 20년 세월, 요거 같은 경우도 승급하고 꺾였는데, 사전 치르면서 이제 1700을 올렸다는 거,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십니다. 이동화의 2번은 이번 경주에 안 가져갈 걸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4번 더 엑설런트. 재밌는 건요, 브리더스컵이라고 어린 마필들 대상 경주를 치렀잖아요. 여기 출전 마필들이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짬뽕에서 다 나왔는데, 일반 경주 제가 11월 23일 날 치러진 대상 경주입니다. 이 이후에 퍼펙트예요. 일반 경주 나와서 퍼펙트하게 왔어요. 3착을 기록한 판타스틱도 그렇고 4착 기록한 퍼니와일드도 전주 부산 경마 와가지고 둘이 대길 맞고 점배당 팔렸는데 손잡고 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브리도솔이라는 마필은 1800 올리고도 왔어요. 2착이지만. 이 징크스, 브리더스컵 출전 마필이 일반 경주 수는 100% 온다. 더 엑셀런트는 세게 볼 수밖에 없어요. 6번 금빛 파워 경쟁력 있습니다. 1번 크리솔 피스하고 동급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8번 질풍아는 직전에 팔렸는데 승부를 제대로 못 봤죠. 조인권이가 부산 내려가 버렸는데 10조에서 외인용병태였으면 제가 플러스 알파를 더 칠 텐데 임다빈이로 갑니다. 임다빈이 쭉 타왔던 마필인데 단점은 전형적인 추입이라 자기가 이겨주기 위해서 뛰기에는 앞에서 좀 이변이 일어나야 되는 게 있죠. 10번 샤크템, 요건 많이 기다렸는데 배당을 인기순위 7위, 12위 연타 쳤네요. 제가 역으로 갈게요. 라이브스타를 왜 봅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운이 이제는 없을 수가 없다. 있다. 10번 샤크템 두 번의 레이스가 자기 능력이기도 합니다만 운이 좀 포함됐거든요. 3연타 운이 포함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줘요. 이거 안 가져가. 사전에 들볼 마필로 20년 세월 샤크텐을 덜 볼 수 있다. 라이브스타에 볼 수밖에 없는 마필은 1번, 4번, 6번, 8번이다. 우열은 8을 조금 더 낮추는 거지만 4는 필수 마건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사전에 분류할 수 있는 정상의 마본 조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최종 마본은 현장에서 정할게요. 서울 7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제가 4라운드에 순도 오리지널 토종 한 군역을 친다라고 예고 드리면서 실전 A급 지목을 해놨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방짜리는 아니고요. 야, 이거 배당인데? 제가 볼 수 있는 중배당이 딱 보입니다. 일단 축 자체가 2가 아니라는 거. 빠지는 쪽의 가능성을 키울 생각입니다. 노릴 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인기권에 있는 유형이긴 한데 야, 이건 이번에 무조건인데 확신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해요. 제가 정상을 애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유튜브는 뭐 그냥 아래 뭐 이렇게 다 표기하는데 전 그렇게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정상을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실전 A급 배당으로 노려볼 찬스입니다. 이를 최대한 덜 보고 중배당 30배 정도의 주력을 딱 꽂아 넣을 수 있는 승부 7경주. 요 확신 좀 있네요. 서울 8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거리 1600인데 인기 1위는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2번 박차랍니다. 인기 1위인데 우태울 마주의 마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마주라면. 마주라면은 가장 먼저 할 게 마명 짓는 건데 저도 생각해 본 경주마 마명이 있거든요. 근데 우태울 마주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건 굉장히 서정적인 마명을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나 스피드 이런 쪽에 마명을 짓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돈 특히 이거는 이런 말은요 돈 못 벌어요. 제가 마주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 16조 박원선 마방에 있던 마필이에요. 서울에 최강자 마방이었죠. 돈방석이란 마필이 있었습니다. 뛰었겠어요? 안 뛰어요. 못 뛰어요. 한국 경마는 특징이 있습니다. 1억 이상 고가의 마필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정말 많이 속아요. 생긴 거 그리고 혈통 다 따져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1억 이상짜리 마필들이 대상 경주를 먹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명하게도 이렇게 돈을 앞장 세우는 마명은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우태울 마주는 어정적인 마명을 지어요. 박차라. 보통은 박차고 나가 뭐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이 근래 조시가 났어요. 11전에 아직 우승이 없이 2착만 3회인데 2착 연타 아닙니까? 근데 말 그대로 박차고 나가요. 이제 마명대로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차라 첫 승타입니다. 올라타겠습니다. 꼬리에서는 뛰고 있는 마필은 외곽 두 마리예요. 근데 3번 파사크파크, 4번 정상의 도지, 5번 하남 엘도라도 등 우왕룡이 다른 시리즈군요. 근데 여기 미스 콩코드 같은 경우 직전 날라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인기순위 7위에서. 이거는 이상규 기수가 잘 탔나? 저는 긴가민가해요. 근데 뭔가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진 게 발주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닌데 3번 게이트를 달았지언정 빨리 붙였거든요. 말이 후천적으로 좋아지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통 걸음 다 나왔구나 싶은데 5세, 6세 돼가지고 갑자기 좀 조짐이 있는 애들. 이거는 말간에서도 뛰고 난 다음에 알아요. 얘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상규 등짝을 믿고 힘을 실어가기는 어려운데 좋아진 건 분명해요. 외곽입니다. 10번 손에 손잡고 가장 능력이 검증된 마필이 바로 이놈이죠. 저배당 대길 막고 갈 겁니다. 이 축에 10번이 최저배당 갈 건데 있는 막권이에요.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축에 2축에 9텐 여기에 족쇄 걸리잖아요. 딴 막권 못 사요. 근데 족쇄를 벗어나기에 다른 마필들의 냄새 수상한 점이 돋보이느냐 해서 예를 들어 내치기 1번 간다고라는 마필 애먹이었습니다. 예, 뭐랄까요, 그 무빙도 떠보고 별짓 다 했거든요. 모래도 잘 못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김옥성 기수가 원게이트에서 어떤 재주를 부린다 하더라도 요새 무빙이 또 김옥성 기수 전매 특허가 안 통하잖아요. 아니다. 3번 파크 팔리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3전 7은 마필이라 배터리는 아직까지 싱싱하죠. 언제 터지느냐인데 뭐 보여준 게 있어야 말이죠. 게다가 송재철 기수도 슬럼프 딱 빠져있는 상황이고 4번 정상의 도지 1400에서는 경쟁력을 보였는데 에리카심이 좀 약간 도깨비성 기수입니다. 적당한 자기 에버리지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인기말을 잘 무너뜨리고요. 나름 적당히 팔리는 5위권 6위권 마필도 잘 끌고 와요. 현장 상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5번 하나멜도라도 여기 손에 손잡고와 양동작전을 쓸 소지가 있는데 얘는 앞에 빨리 선입으로 붙일 거고 얘는 추입으로 갈 건데 하나멜도라도도 제가 여러 차례 노려보고 관리마로 가져가 봤는데 초반이 일정 부분 나오는 만큼 뒤가 그렇게 받쳐주는 스타일이 못 돼요. 그래서 요것도 메리트는 크지 않다. 요렇게 볼 때 6번, 7번, 8번은 힌트가 전혀 없어서 읽어주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2번 박차라의 후텐 쪽에 맞는 막권이다. 근데 하나 비어있는 건 4번 정도. 이 사이즈 안에서 정답 막권 고르되 오히려 이 바깥의 마필을 키워가기보다는 이 축에 힘을 어디에 실느냐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액면은 6조에 10번이지만 제가 이상규 기수를 믿고 들어가진 못해도 말 자체는 분명히 변화가 있는 9번. 생각보다 배당 가치가 있으면 이쪽에 방점을 찍는 걸 현장에서 꼭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 구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단식 1.2배 나올까요? 5번 치프스타 1위. 오늘 제가 인기 1위 인정하는 경주들 보면 희한하게 문병기 마방 마필들이 많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 집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대상 경주를 몇 개나 쓸어버릴지. 5번 치프스타, 암말이죠. 아직 어린 이세마필인데, 지난 브리더스컵에서 사실 출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긴 해요. 전 못 이겼다고 보는데, 발죽이 요동해가지고 취소된 거 아니에요. 뛰어보지도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죠. 이번 경주 거리 1400 그대로 씁니다만, 이마필은 또 장점이 발주하고 탁 나가는 맛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뻗어가요. 주폭이. 근데 최범현 기수가 힘배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발 뜁니다. 그러니까 명마의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이거 많이 클 거예요. 제가 명마를 얘기할 때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쳐가다가 얼리는 애들이다. 이거는 선행을 가도 그렇고 따라가도 그렇습니다. 선두권을 붙여가다가 타넘으면 거리를 벌리는 애들, 혹은 내가 선행을 가. 근데 힘배합을 해서 후위 마필들을 붙여요. 그래 놓고 직선 구간 들어서면 또 벌려. 이 명마예요. 5번 치프스타 인정하고 꼬리 찾기로 갑니다. 꼬리도 이번 경주 잘 좁혀 들어가야 되는데, 내측 2번마 스파클링. 예, 호주 연세예요. 기본 전력은 보일 겁니다. 띄워준 맛 정도. 3번 서울불청객은 이번에 58인데, 직전 경주 이용호 기수가 경주 끝나고 재결에 가서 너 왜 성적이 안 나왔니? 그랬더니 우중이 무겁더라.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못 타놓고. 근데 58이 무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에도 58 아닙니까? 근데 국내 산마 4군에서 이 형식, 경주 형식의 핸디캡인데, 여기 나오면 벌어놓은 상금 때문에 58 계속 달아요. 이겨주고 가야 되는 특성인데, 뭐 능력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하간 세게는 못 본다. 외곽입니다. 8번 사이클론 스타, 10번 특급파티, 11번 맞추풍령, 요런 유형들이 있는데, 8번 사이클론 스타는 직전 경주 잘 띄워줬죠. 의외예요. 저것도 딱 이렇게 기복 보이다가 갑자기 지난 경주 반짝했는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좋아져가지고 연투 능력이 있느냐. 기수는 명경이거든요. 고지. 초반 발주는 좋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탔냐면 최범현이가 탔어요. 최범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프스타에가 있잖아요. 때려 죽어도 5보다 8이 먼저 나갈 수는 없다. 그럼 앞선에서 5, 8이 돌린다?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상의 가설이라서. 팔도 세게 못 본다. 스파클링도 서울불청객도 사이클론 스타도. 그럼 이쪽이죠. 근데 인기는 생각보다 덜 팔리거든요. 차라리 궁합상 각질이죠. 전개 각질의 궁합상 치프스타가 앞선을 장악하고 뛰는데, 이 페이스에 맞춰가는 마필이 껐떡껐떡 할 때 수입 마필이 힘쓰고 올라오는 게 맞다. 여기다. 생각보다 덜 팔리기 때문에 어차피 강축에 붙이는 조합이라서 끝파티 추풍령 이쪽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특히 11번 추풍령은 3연승 거뒀거든요. 얘가 13전에 3승 거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체 기미를 보이는데, 한번 올 때 됐다. 요번에는 권중석이가 끝까지 참으면 돼요. 원래 2억 기수의 마필이었잖아요. 끝까지 참으면 기회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10경주 들어갑니다. 4번 한센브레이싱 인기 1위 가는데, 저 사실 이마필은 직전에 뺐거든요. 이번엔 아니다. 깡바닥 추입 타가지고 올라오다 말았는데, 참 웃기는 말이요. 4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근성 좋아요. 안말인데. 그리고 단거리에 추입을 탑니다. 신기한 말이에요. 근성 하나는 제가 과점벌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할 정도. 55.5가 사실 좀 무겁거든요. 마필 체중에 비해서는. 입상권까지 봐야 됩니다. 2차권까지. 못 오더라도 꺾여서 부러져서, 아, 저 말 이번엔 아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올라와요. 안쪽부터 갑니다. 1번 댄싱 위즈. 직전에 1400을 뛰었는데 마방 결론은, 아, 얘 1400에는 안 어울린다. 예, 안 어울려요. 취입이 되는 유형이 아니라서 1200이 어울립니다. 1번 게이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초반에 냅다 선두권 붙이고 승부 들어가는 건데, 원게이트 잡았네요. 경쟁력은 있습니다. 최저배당 가는 게 아마도 런와일드 쪽인데, 런와일드가 한센브레이싱과 각질이 비슷해요.
앞에 달릴 수는 있는데 선행 간다는 게 아닙니다. 선입 정도 붙일 수 있는데 힘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뒷심을 제대로 쓰는 스타일. 지난 경주는 인기마로 팔렸는데 페이스가 워낙 빠르니까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이런 유형들은 꺾였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두권 페이스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얘네들이 다 때려잡고 올라옵니다. 살아있는 막권이에요. 4번, 2번은. 나머지 애들 보죠. 5번 나이스 치타가 과거에 댕으로 한 바퀴 돌렸던 그런 전력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만들어진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6번 대응 클라스. 이게 대길 가나요? 제가 요 마필을 참 잘 잡아먹었는데 희한한 마필이죠. 얘도 32전에 우승이 없이 2창만 10회. 희한합니다. 직전에 최고 게임에 붙여서 제가 60배짜리 잡았던 기억나네요. 축을 대응 클라스로 갔거든요. 근데 얘가 추입도 타요. 요 근래는 말이 조시가 나니까 빨리 붙이고 있는데 추입마에 가깝습니다. 얼척없이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앞에만 뛰는 애들. 캡틴 37 같은 유형이 그런 유형 아닙니까? 이런 애들은 봄눈 녹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코로 돌고 나면. 이심 쓸 수 있는 2, 4, 6에게. 외곽 갑니다. 아마존 킹과 네이비 캡틴이 있는데 얘네들의 장점은 역시 앞에 뛰어서 얼마나 버티느냐나. 근데 58 달고 9번마 네이비 캡틴이 좀 뒷심 쓰는 마필들에 비해서 전개의 점을 누릴 수 있겠느냐. 1번 댄싱 이브즈보다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점핑마입니다. 10번 정성 팩터. 요거는 거리를 좀 더 올려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20전에 입상이 없는 애예요. 이 입상을 2번이라고 찍어서 노리기에는 루이스 기스가 직전에 타봤잖아요. 예,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2, 4, 6, 이 3파전 조합의 정답 막건이 굉장히 근접해 있다. 근데 앞에 가면 유리한 게 누구다? 댄싱이즈는 볼 수 있으나 전 2차권까지는 못 읽어줍니다. 오히려 8번 아마존 킹. 사실 이상규 기술을 하루에 1일 2번 노린다? 이거 의외인데 앞전에 한 마리 있죠. 여기도 가능할까? 아마존 킹은 늦조시가 남마필입니다. 거세된 6세 마필인데 근래 들어서 너무 좋아지니까 토니마방에서 오픈 대상했어요. 그거는 제가 무리수라고 봤거든요. 일반 경주에 붙어볼 만한데. 요 근래 좋아져서 내가 2번 다 잡아먹었던 9월달과 8월달 아마존 킹 딱 타이밍으로 잡아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3차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2, 4, 6 안에 정답 맞건 나온다. 이렇게 압축해놓고 4 놓고 치면 2냐 6이냐 이것만 현장에서 결론 내릴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서울 11경주에 도달합니다. 제가 우전장에 금유경마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 대길은 무너집니다. 부러집니다. 꺾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길들 다 꺾였습니다. 못 지켜졌어요. 여기도 오늘 1경주부터 쭉 볼 때 11경주까지 가장 경주다운 경주고 이건 대상 경주 등급이거든요. 최저배당 어디로 가느냐. 6번 베스트레이스의 8번마 실버레인 대길 갑니다.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이 대길은 못 지켜질 겁니다. 능력 출중한 거 알고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남중량 때문에 우중이 턱 밑까지 올라온 애들이거든. 6번 베스트레이서 3연승 대상경주급이죠. 실버레인과 저게 싱가폴 특별경주 나와서 1, 2차가 같이 먹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레이서도 57, 8번 실버레인은 58 한 개 부중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유형이 전형적으로 1, 3착을 잘 기록합니다. 그래서 깨어가는 마필 한 마리를 최대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놈을 놓고 6, 8을 치는 겁니다. 저는 6번이 8번을 이겨봤던 전력도 있고 3연승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동급이라고 봐요. 안쪽부터 보면 수상한 애들이 꽤 있거든요. 이번 거리가 1400인데 25초 대 내는 애들 보세요. 하다못해 1번 탑디오도 직전 경주에 25초 6이에요. 제가 저거 노렸는데 직전 경주에. 2번 MJ 베스트 마찬가지. 3번 최고 게임 승급전인데도 불구하고 25초 9. 4번 강남불청객이 연투 때리다가 지난 경주는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58. 나스카프 한번 마주가 오늘도 수마일고 같이 쓰네요. 여하간 기록 측면에서는 68에 근접하는 마필들이 많아요.
5번 몬탁자 승급전인데 24초 때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8에 부중이 턱 밑까지 가 있는 걸 한 마리는 뚫고 갈 것이다. 이 판단이에요. 그놈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정하면 5번만 오늘도 스마일 승급전이긴 한데 나스카바 법인마주가 안쪽에 강남불청객과 이 동반출전의 동반승부인데 얘가 에이스카드입니다. 운병기 마방이 오늘 몇 개를 먹을지 모르는데 얘도 재밌다. 1순위 깨러가는 마필. 2순위 10번 수아라스타입니다. 앞에 붙일 수도 있고 추입도 타는 마필 부중 적당하거든요. 여기 오늘도 스마일이나 10번 수아라스타가 여기 6번과 8번과 대신해서 얘들은 부중이 늘어났고 얘들은 내려갔고 이 교차점이 이루어질 소지. 최종 마법은 현장에서 정하겠습니다. 6, 8, 9, 10. 이 아닌데 6, 8, 9도는 깨질 것이다. 자, 새해 첫 주간 꼭 이기고 달리겠습니다. 우리님들도 첫 주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뵙죠. 감사합니다.